안녕하세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소마50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전국이 지금 2020년 10월 12일 현재 1단계 정도로 낮춰져 있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화들이 개봉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영화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디나 언제나 좋은 영화들은 곳곳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 저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한 편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언제 들으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제 2019년작이고요. 북미에서는 2019년 8월경에 개봉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2천만 불의 제작비니까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뽀복돌도 코미디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좀 인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좀 그런 드라마성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수익은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케이트 블란쳇은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션 되었습니다. 이 작품 연출자 워낙 유명한 분이죠.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연작으로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연출작입니다. 물론 링클레이터의 최고 걸작은 보이후드죠. 인생의 실제 인물의 18년의 인생을 쫓으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후드. 네, 이 영화 말고도 사실 링클레이터는 이제 소소한 기억들과 노스텔지어, 그다음에 사람들과 삶 사이에 따뜻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감독이죠. 이 어디 가서 버나뎃도 그런 링클레이터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들어있습니다. 또 링클레이터의 특징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사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속사포 같은 대사들을 쏟아내면서 그런 투덜투덜거리는 말들 속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 그다음에 각각의 사람의 특성들을 잘 포착해내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어디 가서 버나뎃은 이제 링클레이터의 오리지널 각본은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 소설에서 이제 출발한 영화입니다. 이 작품의 이제 홍보 포인트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 약 84주간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리스트 순위에 이제 올라 있었던 얘기겠죠. 작가는 베벌리즈 아이돌, 이것도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다음에 세터데이 라이브, 그다음에 이제 더 유명한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만, 국내에는 이 정도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마리아 샘플이라는 작가입니다. 원래는 방송 작가였던 거죠. 마리아 샘플은 이제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고 있던 와중에 2008년도에 시애틀을 거쳐서 소설가로 전업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 샘플의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 시애틀의 경험들이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버나뎃 폭스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시애틀은 영화 속에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버나뎃 폭스의 남편 LG가 일하는 곳이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보잉이라든가 아마존, 익스피디아, 코스트코, 스타벅스가 시작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애틀은 이제 우리 김태훈 감독이 탕웨이를 만났던 운명적인 작품, 만추의 리메이크작, 만추의 배경이 됐던 곳이죠. 좀 특이하게 비가 많이 오는 좀 흐린 날씨를 가진 공간이기도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게 아주 쨍쨍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흐린 날씨들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이런 IT 대기업들이 있으면 부자 사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보여서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요즘에도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외지인의 좀 배타적인 태도가 있다고 해요. 이제 작가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이 영화 속의 버나뎃 역시도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로 이주한 다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버나뎃이라는 인물은 영화 속에 이제 첫 장면에서 딸인 비의 목소리로 들린 것처럼 엄마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다,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죠. 이 20년 전에 메가더상이라고, 실제로 이제 있는 상인데, 메가더상은
이 재단에서 그 굉장히 천재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아주 그런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런 총망받았던 건축가였던 인물인데 현재는 이제 그런 건축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만두고 약간 이제 번아웃 된 상태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뭐 그게 이제 특별한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지금 투덜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변 인물들, 뭐 이 사람이 버나데시 각닥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죠. 이상 징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위안은 버나데과 LG 이제 빌리 크루더비 연기하는 남편, 그와 사이에 있는 유일한 딸 B라고 하는 소녀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이제 기숙학교로 가서 이제 더 상위급 학교로 진학하려고 하는 그 딸과 그다음에 아마존 쇼핑 도우미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다 대고 이제 버나뎃은 자신의 이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제 불만사항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로운 인물인 건데, 그 상황을 사실은 영화는 되게 밝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 버나뎃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괴짜 같은 인물로 그리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뭐 학부모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조직들이 좀 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좋은 학교들의 경우는 더 그럴 것 같고요. 이웃집에 이제 그런 그 학부모의 일반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우드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크리스틴 위그가 연기를 하죠. 이 인물은 버나뎃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옆집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평범한 인물일 수 있는데 버나뎃에 이제 자꾸 간섭을 하고 신경을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반면에 이제 버나뎃 폭스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 여자는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는 다가가려고 하는데 자꾸 버나뎃이 튕겨내니까 그래서 못 견뎌하는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영화에서 보면 밝혀지지만 이 둘은 외롭다는 측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이제 뒤에 설정이 돼 있는데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재미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버나뎃 폭스가 시애틀에서 살면서 이 LG라고 하는 남편, 굉장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니까 이제 부유한 직원이죠. 이 사람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워커홀릭이고 자기 일에 되게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버나뎃의 이제 문제점을 잘 캐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는 똑똑한 딸이죠. 또 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버나뎃의 의견을 대변하는 인물로 B가 이제 영화 중반부 이후에 그걸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그 특별한 장르 어떤 뭐 모험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 이 버나뎃이 이제 번아웃 상황에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 딸인 B가 제안한 이제 가족 소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결과를 잘 내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부모의 요구에 이제 B가 제안한 것이 이제 가족들끼리의 남극 여행인 거죠. 근데 버나뎃은 굉장히 이제 불안 장애 같은 상태를 이제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영화 속의 대사 속에 나오는 것처럼 수만 가지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지만 집을 떠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웃들과의 불화로 인한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영화 속에 이제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뭐 악당 짓이라기 빌런 짓이라기보다는 뭐 우연한 이제 사고가 돼가지고 이제 타인에게 이제 타인과 충돌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런 공격성적인 측면들이 이제 조금 보여지면서 이 오해를 좀 받게 됩니다. LG는 이제 그동안 이제 버나뎃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정신 상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버나뎃을 좀 치료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버나뎃은 그 사실에서 이제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
일종의 이제 버나뎃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돼요. 오히려 이제 우연한 사건들의 계기가 되면서 모든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물론 저랑 같이 본 그 어떤 분께서는 여성이시고 그분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그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반부 정도까지는 조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변 앞부분에 이제 캐릭터들을 좀 이 버나뎃이라는 독특한 인물들의 캐릭터를 확실히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 이제 가짜 페이크 다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버나뎃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번아웃이 되고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그런 기질들을 이제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제 잠시 등장하는 그 건축학과 교수였던 로렌시 피시번이 연기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이제 영화 속에 이제 그 예고편에도 얘기를 해주는데 너는 예술을 할 사람이다. 예술을 안 하면 사회의 위험이 메네스투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각성이 되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이 버나뎃 폭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번아웃 상태를 회피하고 그러면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 특별하게 어떤 악역 빌런이 등장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 버나뎃을 이해 못하던 가족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딸이란 물론 이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만 그런 엄마의 천재성, 그런 가족의 천재성을 이제 재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여성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그 현실의 벽, 그러니까 뭐 여성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그 무슨 사회적 장벽 이런 것보다는 여성들이 맡아야 될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개인의 그런 능력도 희생당할 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가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경쾌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좀 따라가시다 보면 그런 각성, 깨달음을 우리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거고요. 그 링클레이터의 영화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느슨한 느낌으로 영화를 접근해야지 꽉 짜인 느낌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되면 뭔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좀 생각을 가볍게 보고 약간 이 괴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결국 왜 그런 문제를 겪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면 뭐 그게 어려운 수준으로 나가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쉽게 말해서 그 취향을 타는 영화예요. 그런 좀 디테일하고 그런 감정선들이 이제 좀 여성적인 측면들을 그다음에 여성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캐릭터 자체가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그 천재성이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눌렀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징후들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캐릭터 자체에 집중해서 영화를 봐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버나뎃 폭스라고 하는 케이트 블란쳇의 뛰어난 연기로 표현되는 이 괴짜 천재 캐릭터가 자신을 스스로 찾아가는 이야기의 스토리에 그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려고 나중에 이제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보듬어 주려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좀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재밌는 그런 설정이 조금 더 있는데 이 남편 LG가 도움을 받게 호출하는 정신과 의사가 커츠 박사예요. 근데 커츠 박사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지옥의 묵시록에서 마론 브랜도가 연기했던 커츠 대령과 이름이 같고 실제로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 버나뎃이 커츠 대령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일방적이고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영화 속의 그 지옥의 묵시록에서 커츠 박사가 그 어둠의 심연에서 헤매고 있는 그 캄보디아의 정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이 커츠 박사의 명쾌한 진단은 헛다리에 좀 가까운 면이 있죠. 우리가 결국
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은 결국 본인 스스로라는 거고요. 그 본인 스스로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깨달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디가스 버나뎃은 물론 이제 취향을 탄다는 측면에서 뭐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아주 좀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고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상당히 좀 따뜻하고 괜찮은 느낌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소마 50일의 뭐 드랜드를 리뷰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